지연 행동은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지연하면서 있는 시간이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미루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력과 결과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 때문입니다. 만약에 등산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정상을 전복했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 정복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가파른 등산로를 몇 시간 동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나오는 거죠. 등산을 가겠다고. 이렇듯 첫 노력에 첫 발을 들려면 상당히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멈춰있는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처음에 가장 큰 힘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지연 행동을 막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마감 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댄 에리얼에 따르면 외부적으로 정해진 마감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만약 스스로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이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기한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여러분께 떠올랐어요. 그럼 이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어떤 집을 살까 이런 상상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면 굉장히 험난하고 지겨운 단계를 많이 거쳐야 해요. 일단 엄청난 양의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요. 관계부처나 협업자들을 만나서 아쉬운 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시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수정하는 과정도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기업이실 텐데요. 숙박 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는 2008년 브라이언 체스키, 조 케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치크 3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200개국에서 6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며 1억 5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전 이 중에 네이선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성공하셔서 기쁘시겠어요. 너무 좋았겠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 지루하고 막막한 시간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3명은 원래 아이디어가 내가 사는 공간을 공유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뭉쳤고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에 회사도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공들여 만든 사업 계획서와 PPT를 들고 벤처캐피탈 대표들 앞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면박만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은 누가 생판 모르는 집에 자고 싶겠냐라고 구박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 호텔도 잘 안 되는 포화 상태인데 뭘 숙박 공유까지 하냐 이런 말도 하시고 어떤 분은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돈은 어떻게 벌려고 하냐 그리고 너 같으면 모르는 사람을 뭘 믿고 집에 들이겠니? 그리고 그래봤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겠어 라면서 부정적인 말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투자도 한 푼도 못 받고 그 자리는 파했다고 합니다. 이 3명은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라 수익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2008년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월스트리트 금융위기로 이듬해부터는 아예 투자자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바닥나고 신용카드 빚으로 하루하루 버텼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했다고 해요. 문을 닫아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마지막으로 모든 걸 쏟아 부어보자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투자 육성 회사인 Y 콤비네이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Y 콤비네이터는 7%의 지분을 받고 3개월 동안 인력 자금 유치, 충원, 재무, 마케팅, 법무 등의 사업 전반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에어비앤비 사업방이 배운 것이 마감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13주 기한을 정하고 그동안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지연 행동을 막는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목표 설정인데요. 마감 기한 동안 충분히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이들이 배운 것입니다. 이런 목표는 희망사항과 현실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마감 기한을 정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감 기한이 오기도 전에 포기해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인데요. 에어비앤비 3인방이 Y 콤비네이터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도 현실적인 수익 모델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저희에게 경기 침체기라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수익을 내는 구조를 먼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라면 수익성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누들숲이라고 하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집세를 내면서 라면을 먹을 만큼의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들은 성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주당 $1,000로 잡았다고 해요. 첫 주 수익은 $20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3주 후에는 무려 $4,500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호텔 대신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수익 모델을 돼지갈비, 폭찹 수익성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3명 다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고기를 사 먹어도 될 만큼의 돈을 벌자며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렇듯 목표를 달성했으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 이것이 지원 활동을 맡는 3번째 방법입니다. 이것만 끝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자축하자라고 생각하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 일을 의욕적으로 끝낼 수 있게 됩니다. 4번째 지원 활동을 맡는 방법은 과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5분이나 10분 등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일을 끝내기로 하면 집중력이 상승하고 실행이 쉬워집니다. 실행에 옮길 때는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해이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하느라 힘들다고요? 친구를 만날 시간도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없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그만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늘 시간에 쫓기며 시간이 없어라는 말을 달고 사신다며 그래서 늘 하루만 더 있었으면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만 하는 삶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시간의 노예로 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